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내 땅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땅에 대한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자가 돼요. 건물을 뭐 빌린 임차인이 땅에 대해서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땅에 그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건물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그런 말인데,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가? 라는 게 쟁점이 된 사례예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면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에 반한, 즉 소비대차를 전제해서 담보를 설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담보건설이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담보건설이 입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보권 설정자가 소유자이고 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실제 부동산 문제의 쟁점 2판 467쪽에 나옵니다. 원래 제목은 건물의 양도담보가 가담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 대지 점유 사용자는 토지 양도담보 설정자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죠. 가담법 적용된다면. 그래서 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 가담법상의 양도담보 설정자이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원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고가 있었어. 원고가 있었고 원심 공동피고가 있었는데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도인, 토지에 대해서 원심 공동피고가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잔금을 미지급해요. 현재 1번 이렇게 써놨죠. 순서대로 써놨는데 잔금을 미지급해요. 근데 어쨌든 원심 공동피고는 이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잔금을 미지급했는데 잔금 좀 이따 줄게 이러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습니다. 원심 공동피고가 토지를 매매로 샀긴 했는데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니까 소유자는 아니죠, 아직.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려니까,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지려니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어쨌든 건물을 짓게 되는데, 원래부터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려고 했기 때문에 건축회사와 건축 도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건축 도급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회사의 대표인, 이 건축회사의 대표인, 건축회사인 대표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요. 이렇게 소비대차 빌린다, 빌린다. 공사대금은 빌립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빌려가지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원래 건축주인 원심 공동피고가 건축주인데 피고한테, 건축회사 대표 피고한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동사대금을 빌리죠. 이 공사대금은 건축회사 대표가 본인 회사한테 이렇게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뭐 이런 거죠. 공사업자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주식회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주식회사 대표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내 회사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담보조로 보존 등기를 완료합니다. 피고 명의로. 원래 이제 원심 공동피고, 건축주 명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피고 명의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피고 명의로 한 거죠. 자, 보시면 구조가 어때요? 소비대차죠, 이렇게. 소비대차. 건축회사 대표와 원심 공동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가 이루어지고, 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이렇게 건물에 대한 건축회사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보존 등기가 완료된 겁니다. 자, 이게 가담법이 적용된다고 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를 전제하고요. 그런 소비대차를 전제로 보존 등기, 이렇게 뭐 이전 등기 이런 거를 할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정산을 전제하죠. 청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7번 보시면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건물까지 다 채웠어요.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까지 더 쳤어요. 근데 잔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원고가 어떻게 해요? 8번 토지 매매 계약을 아예 해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고 입장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했긴 했지만 그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피고 공동피고 원심 공동피고가 건축계사를 동원해서 지은 건물은 원고 입장에서는 철거돼야 될 건물이죠. 그죠? 권한 없이 어떻게 보면 다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원고가 부당이득 청구를 합니다. 부당이득. 원고 입장에서는 내 토지에 근거 없이 건물이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 청구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청구는 원고 토지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고 계약 해제까지 했잖아요. 원래는 공동피고한테 팔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계약이 해제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원고 토지고 여기에 뭐 원하지 않는 건물이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원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 건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청구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한테 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 원심은 건물 소유자를 피고로 판단했어요. 피고로. 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건물 소유자는 건물 양도담보 설정권자인 원심 공동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계약 해지로 인해서 원고 소유 토지가 됐죠. 원래부터 원고 소유고 등기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토지가. 근데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원고 소유가 된 거고. 그러면 소유자한테 점유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는데 피고를 상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원고가 패소합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되느냐? 원고는 양도담보 설정자인 양도담보를 설정해준 원심 공동피고를 해야 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리하실 것은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담보건설에 따라서 담보건설이라는 거는 담보권만 줬다는 거죠. 소유자는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사람이고 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등기가 피고에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은 피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회사 대표는 담보권자에 불과하고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죠. 소유자는 원심 공동피고가 되고 원심 공동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지 승소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소비대차, 차용물의 반환을 전제합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죠. 지금 뭐예요? 돈을 빌렸다는 거죠. 소비대차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대차가 아니라 매매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또는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이때는 대외적 소유권을 나누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 적용되고요.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는 명의자.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가담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었으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승소했을 텐데 이 사안은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를 전제하는데 이 사안이 곧바로 소비대차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 담보가 아닌 다른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 매매대금을 담보하거나 공사대금을 담보하거나 그런 사안이었다면 피고에 대해서 소송한 게 승소했을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이번에는 내 땅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면 건물 소유자는 담보 설정자이고 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 설정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된다. 다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매매대금을 담보하거나
공사 대금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라서 담보권자에게, 명의자에게 소송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